네, 교권 침해 사례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스승의 날이 교사들에게는 우울한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허울뿐인 기념일이라며 스승의 날을 폐지해달라는 청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러니한 표현일 수 있겠네요. 스승의 날에 스승들이 이 날을 폐지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배경이 뭔지 좀 짚어볼까요? 예, 오늘이 이제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네.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스승의 날은 아침에 이렇게 조회하고 예. 각급 반장이 앞에 나가서 꽃 따라드리고 나름 그 즐거운 행사였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네, 선생님이 이런 청원을 올린 거 보면은 요즘은 네. 안 그런가 봐요. 어떤 고등학교 17년 차 선생님이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올렸는데 예. 내용인즉슨 스승의 날을 그냥 폐지하자는 거예요. 아니 스승의 날을 왜 폐지하자는 건지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는 예. 일단 이제 우리 교육 현장에는 스승이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엎드려 자도 뭐 어떻게 흔들어 깨울 수도 없대요. 성희롱이라 그럴까 봐. 예. 그다음에 교사한테 기물을 던지고 폭행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 그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도 심각하다. 뭐 학부모가 교사를 고발하는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우리 교육 현장에 더 이상 스승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가면서 스승의 날만 기념을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런 내용이고 네. 그리고 또 김영란법 때문에 카네이션 꽃 한 송이 편지 하나 받기도 지금 이렇게 뭐 꺼림칙해지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스승의 날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끌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예. 아이들이 뭐 교사한테 뭐 잘못을 했다 그래서 체벌을 하잖아요. 네. 체벌 잘못해가지고는 형사 입건되고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은요 예. 10년 동안 또 선생님을 못할 수가 있어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예, 예. 이런저런 규정 때문에 교사들은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스승의 날이 참 씁쓸한 날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 최근 5년간의 이제 교육부 통계 자료를 보면 교권 침해 건수가 총 18만 211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참 많은데 이 교사들이 가장 많이 시달리는 침해 유형은 어떤 건가요? 네, 근데 이 교권 침해 횟수가 2014년, 15년, 16년 이렇게 소폭이나마 감소세를 보이기는 해요. 예. 근데 가장 많이 시달리는 교권 침해 그 유형을 보면은 교사에 대한 폭언이나 욕설이라 그러고 예. 전체 침해의 61.8%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이 교권 침해 건수가 점점 이렇게 소폭이나마 감소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예. 이 폭행이라든지 교사 성희롱,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학부모는 중학생 아들이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두 발이 이상하다 머리를 좀 자르라 그랬었나 봐요. 예. 그랬더니 학교로 찾아가가지고 교사의 따귀를 때린 적이 있다고 하고요. 어떤 학생은 이제 기간제 교사가 자신을 무단 결석으로 처리를 하니까는 빗자루 폭행을 했다는 그런 뉴스도 있은 적이 있었어요. 예. 이렇게 교권 침해가 왜 심각해지는지 그 유형을 보면은 뭐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사교육 위주의 교육 현장,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인한 폐해 뭐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 네. 이렇게 교권 침해가 문제되어 있는 반면에 또 예. 얼마 전에는 모 여고에서 교사가 또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예.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바로 얼마 전에는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초등학생끼리 이렇게 서로 뺨을 때리는 체벌을 내린 적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교육 현장의 전반적인 문제로 보고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거지 단순히 교권 침해 이렇게 국한해서 보는 거는 너무 그 문제의 단면만을 보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뭐 물론 이제 뉴스에만 나오는 사례들이 조금 극단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하신 뭐 학부모가 찾아와서 선생님의 따귀를 때린다든지 뭐 빗자루로 폭행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물론 뉴스로 보시기에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자극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전달해 드립니다만 폭행이나 교사 성희롱,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 학부모에 의한 사례를 좀 저희가 짚어보면 스마트폰이나 SNS가 워낙에 활성화되다 보니까 수업 시간하고 밤늦은 시간에도 교사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사례도 뭐 지금 저희가 짚어보고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건가요? 참 이 SNS라는 게 편리하기도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부담을 느낄 때가 우리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학부모들이 선생님한테까지 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내 아이가 최고다 이런 것들이 그냥 이게 발현이 되는 것 같은데 예. 똑같이 SNS가 발달한 뭐 미국이라든지 호주, 캐나다 같은 나라들을 보면은 절대 이런
이런 일이 없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학부모들이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그런 SNS를 이용을 해가지고는 예. 밤 늦은 시간에 선생님 주무세요 하면서 우리 모모가 오늘은 어땠어요? 이런 뭐 개인적인 상담을 한다고 하거든요. 예, 예. 근데 똑같이 SNS가 발달한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학부모가 어떤 자녀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할 때는 미리 약속을 잡고 학교로 찾아가고요. 예. 아이가 피치 못하게 결석하게 될 일이 있으면은 학교 상황실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한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런 문제는 왜 지금 공공장소에 보면은 요즘에 뭐 몇 세 이하는 금지 이런 표지판 있는 데들 있잖아요. 네. 이런 공공장소에서의 자기 아이에 대한 그런 제어가 부족한 게 문제가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건 같은 평면이라고 봐요. 예. 그냥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그냥 내 아이, 내 자식만 편하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이런 잘못된 이기심에 의한 반로라고 보는데 네.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도 퇴근을 하고 카톡으로 업무 지시하는 거 금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학교도 마찬가지죠. 뭐 성숙한 문화, 선진 문화라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예. 타인에 대한 배려 이렇게 서서히 개선돼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